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근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은,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 불러서 가끔 모임이나 방송 가면 또 알아봐 주신 분 계셔서 반갑게 빈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이제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약간 좀 시원하게, 이제까지 여름에 다 더우셨죠. 그래서 더운 여름 지나고 있다가 비가 내려서 조금 시원해졌는데, 또 오늘 재밌게도 사실은 오늘은 리플렉션 70B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GPT-4o 1이 나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아마 실제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기능이 아마 GPT-4o 1이 굉장히 핫하게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커뮤니티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GPT-4o 1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각종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오늘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다 보니 이게 아마 자료가 어떤 거는 약간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약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마 요 촬영 이후에 업데이트 된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 의견은 리플렉션 70B도 되게 핫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새벽에 나온 요거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좀 더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서 제가 의사결정을 GPT-4o 1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AI 에이전트의 시대죠.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부분에서 실제 우리 업무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건지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 GPT-4o 1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까지 거대 LMM에서 모델을 많이 키우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추론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픈 AI도 그런 관점에서 GPT-4o 미니 나오지 얼마 안 된 상태 GPT-4o 1을 내놨던 거는 여러 가지 아마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추론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아마 좀 고민 속에서 나왔을 것 같아서, 지금 프리뷰가 있고 일반 나눠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유료 사용자분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부터도 사용을 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보면 올려서 이건 9.11하고 9.9가 누가 더 높니? 그래서 막 이상하게 답을 내. 그래서 약간 지금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런 추론 부분에서는 핵심 부분은 체인 오브 소스죠. COT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유료 사용자 분들은 직접 써보시고, 한번 나중에 이게 API에 연결되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업무적으로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고민 하나 대안이 나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제가 사실은 어디 많은 자리를 가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그랬어도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 경제는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AI 에이전트 경제가 오는 이 와중에서 중간에 어떤 기술적 요소가 있고 또 기술적 진보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잘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또 집단지성으로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아마 나중에 편집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O1의 탄생 배경과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AI 기술은 모델의 크기를 많이 키워나가는, 마치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픈 AI가 이번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O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입니다. O1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이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COT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1도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중요한 건 단계별로 추론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O1의 핵심 기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1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술이 이루어져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강화학습을 통한 추론 능력 향상입니다. O1의 핵심 기술은 강화학습입니다. 리인포스에 대한 부분이죠.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은 AI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금 주기. 이게 이제 강학습인데요. 강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마치 아이가 퍼즐을 맞추면서 점점 더 잘 맞추게 되는 것처럼 오원도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방식을 개선해 나갑니다. 오픈 AI CTO인 미라 무라티는 모델이 자신의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답을 얻기 위한 전략을 미세 조정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오원이 단순히 정보를 외워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물론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부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강학습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최적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5번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잡한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할 때 한 단계씩 진행하는 것처럼 5번도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디바이드 컨커처럼 복잡한 문제인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사실은 PM도 그렇잖아요. PM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잘 쪼개서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PM의 역할인 것처럼 마치 5번도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 문제에 대한 부분도 변수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단계별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원의 성능 분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원에 대한 분석, 아까 이런 추론 관점에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5원은 스템에 대한 분야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은 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사이언스라든지 기술, 뭐 엔지니어링, 수학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깊이 있는 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비슷하게 성과를 낸다. 성과가 잘나는 이런 나오는데 이런 건 보통 뭐냐면 복잡한 문제 해결. 저희가 말하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런 문제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코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수학 영재 선발 시험인 AIME에서도 5원은 83%의 정답률을 기록하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GPT-4가 12%의 정답률을 보인 것과는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마치 평범한 학생이 갑자기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리스트 수준으로 성적이 향상된 것 같은 변화입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코드포스 대회에서도 5원은 상위 11%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 프로그램보다도 뛰어난 실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복잡한 스템 분야에서도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GPT-4와의 이제 비교 분석입니다. GPT-4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근데 표를 통해서 두 모델의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특성입니다. 처리 속도는 GPT-4도 빠르고요. 5원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왜냐면 문제 해결 스텝 바이 스텝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웹 검색 능력은 GPT-4는 있고 5원은 없습니다. 이미지 처리는 GPT-4는 멀티모달이 가능하고요. 5원은 불가능합니다. 스텝 문제 해결 능력은 GPT-4가 보통이라면 5원은 탁월합니다. 추론 능력, 당연히 GPT-4는 보통이고 5원은 뛰어납니다. 범용성은 GPT-4가 높은데 스템 분야,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5원이 GPT-4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원은 특정 분야, 특히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스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GPT-4가 여전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스테이지를 나눠서 일반적인 거는 GPT-4로 쓰고 그리고 스템 분야, 복잡한 추론이 있는 거는 GPT-4 5원을 사용하는 양쪽을 사용하는 거죠. 마치 스테이지를 나눠서 앞에 있는 경험적인 건 GPT-4를 쓰고 스템 분야나 복잡한 추론 부분은 GPT-4 5원을 쓰는 이렇게 멀티 스테이지 같은 개념으로 아마 AI 에이전트도 마치 AI와 AI 연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은 활용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5원의 한계와 향후 과제입니다. 5원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5원은
GPT-4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이는 O1이 문제를 단계별로 생각하면서 해결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요. 마치 신중한 학생이 문제를 꼼꼼히 풀어가는 것처럼 더 정확한 답은 없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O1은 웹 검색이나 이미지 처리 기능이 없습니다. GPT-4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O1이 현재 스템 분야에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O1의 활용 능력은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1은 추론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AI가 생각하는 과정, 인간과 유사해 보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A1이 생각하는 과정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아마 GPT-4o1이 추론의 강점을 두는 첫 번째 스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1이 AI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AI 개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더 크게, 더 많이라는 접근에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템 분야, 복잡한 엔지니어링, 수학 이런 분야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아마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학 문제나 수학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연구나 교육 분야에서도 AI 약홀은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AI 안전성 연구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O1과 같이 생각하는 AI 결정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AI 미래와 O1의 역할에서 O1의 등장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AI, 계산기 같은 AI에서 생각하는 추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긴 거죠. 그래서 이런 AI로의 전환은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O1과 같은 추론 중심의 AI 모델들이 더 발전한다면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진정한 지적 파트너, AI 인간과 파트너십 가는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학 연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기술적 과제들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AI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 AI와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 예상됩니다. AI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또 주제가 나올 것 같고요. O1은 AI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첫날이라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AI와 함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깊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대로 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다는 이 시대에 있어서 GPT-4o1이 추론 중심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시작점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델 AI와 AI의 연결고리, 그리고 AI와 어떻게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아마 정확치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GPT-4o1이 새로운 AI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 내지는 새로운 아마 논의점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4o1을 우리의 업무 아니면 우리 실제 엔터프라이즈나 우리 과학 분야, 스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같이 또 의견들을 주시면 같이 저도 고려해서 같이 동반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을에서 충분한 또 이제 많은 더운 여름 지났으니까 또 충분히 여름 결실을 맺는 추석 이후에 또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AI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인간과 동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